규제 지역이 아닌데 거래가 많은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동탄에 이제 볕이 들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 옆에가 수지인데 우리는 왜 안 걸렸어? 완전 대박이야. 실제적으로 비규제 지역의 주요 단지들이 지금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강보합세가 유지될 것이다. 한 2달 정도 보는 겁니다. 2달. 정부가 원했던 그러한 방향과 그림으로는 절대 가지 않겠구나.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규제가 지정된 지 오늘로 5일째가 됩니다. 서울 전 지역과 그리고 경기 주요 지역들이 토어제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는데요. 이렇게 규제가 시작되고 나서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 과연 어떨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흘러갈 것이냐 아니냐. 일단 제가 판단하는 이 5일의 시간 생각보다는 예상과 너무 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규제 지정 5일 후 부동산 시장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지금의 시장 분위기들을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움직여 갈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가장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래량에서 굉장히 확실한 차이가 나겠죠. 지금 서울의 경우 여기 서울 1일 거래량을 이제 일별 거래량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데이터 실거래 신고가 들어간 것만 거의 800건에 달하는 거래가 당일 15일 규제 발표된 당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기 전,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 과열 지구로 묶이기 전 그때 거래가 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죠. 그래서 15일 바로 규제 지정 발표가 난 날, 그날 거래가 상당히 많은 거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토허제가 지정되기 전까지 19일 시간이 있어서 이거 우리가 5일장이라고 요즘들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5일장 기간 안에 또 거래들이 좀 제법 갭 투자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실거주를 하지 또는 대출에 대한 제한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일단 갭 투자를 하실 분들, 이런 분들이 우선 적극적으로 매수를 그 기간 안에라도 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이었고요. 물론 여기에다가 이 이후에도 그렇고 이제 그 기존의 토어제 거래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존. 그래서 이 거래들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기존 거래. 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일 당일에 거의 10,000건 가까운 거래가 980건 넘는 거래가 지금 나왔어요. 근데 이 거래 이후에도 경기는 전체가 다 묶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제법 많은 거래가 이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18일 날이 이제 토어제 되기 전에 마지막 토요일이었죠. 그 토요일 날 꽤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래도 토어제 이슈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은 일부 거래가 그때까지 좀 나왔구나. 상대적으로 경기도는 이제 지역의 일부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래량에서는 아주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른 거래량이 나왔고 이제 이게 지금 24일에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앞으로 거래 신고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남아있죠. 다음 달 그러니까 한 달 안에만 거래 신고가 되면 되니까 11월 15일까지가 이제 15일자 거래 신고 확인이 될 수 있는 날이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봤을 때 얼마가 늘어날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거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래 신고를 안 한 거래건들 아직까지 그 거래들이 계속 쌓여지면서 아마 굉장히 많은 거래가 요 날짜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에서는 일단 현재까지 실거래 신고된 것 중에서는 노원이 가장 많은 거래를 일단 확실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워낙 아파트 그 세대수도 많고 그리고 그거 더군다나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를 받기 시작하면 조금 불리하다는 생각 때문에 매수를 빠르게 서두르시는 분들, 실수요자분들도 좀 계셨고 어쨌든 간에 노원구도 지금 이제 바닥을 탈피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거래가 많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성북구. 탄탄한 수요층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성북구도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 15일날 당일에 말입니다. 이 색깔이 지금 15일날 날짜 거래가 나온 것들이에요. 동대문구가 또 상당히 많은 거래가 나왔어요. 이제 막 규제 들어가기 전 얼마 기간 동안 가장 활발한 움직임이 나왔던 것이 동대문구였어요. 그런데 규제가 딱 터지면서 동대문구의 매수를 고민하시던 분들이 급하게 결정이 되신 분들이 꽤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실수요자가 많은 영등포구, 또 어떤 투자에 유입도 굉장히 강한 영등포구가 사실 거래가 또 굉장히 많았고, 그 외에 강서, 물론 다 좋아하시는 강서구, 그리고 의외로 관악구라든가 이렇게 지금 구로구라든가 강동구는 뭐 워낙 많은 거래들이 나오고 있었지만 관악구나 구로구 그리고
그동안 좀 시세가 그렇게까지 무겁지 않았던 뭐 은평구라든가 이런 자리들도 중랑구도 마찬가지 모두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거래가 중단되면 내가 계속 살폈던 저 신도림에 있는 저 아파트를 못 사겠구나. 내가 계속 고민했던 신대동에 있는 저 아파트를 내가 지금 갭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갭이 적어서 이제 못하겠구나라는 심리 때문에 빠른 결정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외 마포라든가 성동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많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은 다른 지역들의 폭발적인 거래에 비하면 왜냐면 이제 시세가 좀 높게 이미 형성이 된 상태였다 보니까 그렇게 거래가 아주 폭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대문구도 거래가 많았고 도봉구도 거래가 많았어요. 전반적인 거래가 많았다. 양천구 같은 경우는 토어제 거래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하지만 이제 신정 뉴타운 쪽에 있는 아파트들 거래가 상당히 많았었다라는 점을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이제 토어제로 묶이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접근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게 지금 19일까지의 거래예요. 19일까지 15일부터 그러면 이제 이쪽을 넘어가면은 시행 후 토어제가 이제 지정이 돼서 시행된 이후의 거래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이 거래는 토지 거래 허가를 득하지 않았다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 강남구에 지금 거래 4건 매일 하나씩 거래가 20일부터 있었는데요. 20일부터 해서 23일까지. 근데 이거는 기존에 토지 거래를 허가를 받았다. 자, 그러면 여기 강북구는 뭘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신통기획으로 묶여있는 곳에 아파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소통합기획구역 중에서도 지금 토어제가 묶여있는 곳들이 있는데 여기에 거래가 지금 강동구에 하나 있었을 것 같고요. 서초구도 토어제 기존에 묶여있던 곳, 송파, 양천 모두 토어제로 다 묶여있던 지역들이었죠. 양천에서는 이제 그전 신시가지 아파트들 재건축, 용산, 중구도 얘가 제가 볼 때는 신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는 거래가 당분간은 확인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토어제를 이제 허가를 원하면 이제 그 허가를 득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한 15일에서 길게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제 검토를 해서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약정서 쓰고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가 들어가는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거래가 된다 해도 확인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가 없구나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도를 한번 넘어가 보죠. 경기도는 어떤 상황일까?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이 15일 날 규제가 발표된 당일에 많은 거래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수원의 영통구입니다. 영통구가 가장 많은 거래가 있었고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약간 골드색의 지금 그래프는 누적 거래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15일부터 23일까지의 누적 거래량을 보여주는 건데 당일로 15일 당일로만 친다면 영통구가 가장 많은 거래가 있었던 건 맞는데요. 그런데 누적 거래량을 보면은 지금 어디가 거래가 제일 많냐면 여기 끝에 이건 화성시입니다. 화성시가 거래가 많아요. 이거 왜 이럴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화성시지? 라고. 자, 그래서, 뭐, 지금 영통부터 시작해서, 영통에 이제 아파트도 많지만 굉장히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죠. 그래서 영통에 지금 거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안양의 동안구, 수지구, 그리고 옆에, 지금 이쪽 지역들은 이제 거래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은 것이긴 하지만 아주 독특하게 튀어나온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 보면은, 분당의 거래가 많았고, 근데 상대적으로 분당도, 거래가 많기는 하지만, 그 규제 전까지 굉장히 가격이 무거웠었다 보니까 폭발적인 거래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광명도 거래가 많았고 당연히 지금 규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거래가 많은데 여기서 살펴야 될 거는 규제 지역이 아닌데 거래가 많은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시장에서의 풍선 효과를 받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 하남이에요. 하남.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렇게 누적 거래량 그래프를 뾰족뾰족 나온 걸 보면은 상대적으로 규제 지역이 아닌 화성 그리고 남양주 광명은 규제 지역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고양의 덕양구 또 부천 원미구 그리고 이쪽에 시흥 이런 지역들도 지금 거래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여기 이제 규제가 묶이는 지역 말고도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보는 지역 중에서는 지금 일단 화성이라고 하지만 이제 화성이라고 쓰고 동탄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동탄 특히 지금 굉장히 관심이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 어떤 그 거래량 자체만 본다면 많은 거래가 있을 수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숫자 자체가 적은 곳들, 구리라든가 이런 지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올라오는 곳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매물량을 좀 잠깐 보면 서울의 매물량은 지금 10월 15일 이후로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래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내가 팔아봤자 갈 데가 없다 라고 생각하니까 매물을 거두죠. 그리고 경기도도 지금 그 일정 기간 이후로 약간 매물이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좀 쪼개서 본다면요, 좀 재밌는 그래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포를 보면 당연히 지금 가장 규제에 타깃이 됐던 지역이다 보니까 좀 10월 15일 규제 발표 당일 이후로 매물이 급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성동도 마찬가지죠. 시세가 높게 거래됐었지만 규제에 타깃이 됐었고, 그리고 가격이 높게 거래됐던 물건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 물건 팔고 나도 딴 데 갈 데가 없는 분들은 매물을 거두죠. 그래서 매물이 급감하는 모습. 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월 15일까지는 급하게 거래되는 물건들, 좀 약간 가격이 조정되는 물건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물이 완전히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용산, 서초, 강남을 잠깐 보면은 용산 같은 경우는 그러든가 말든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서초 그러든가 말든가 어차피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토요저였기 때문에. 강남구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힌트. 여기서 송파는 어떨까요? 송파는 거래 매물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송파 자체가 매물이 많지도 않았지만 송파에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고 갈 만한 데가 지금 사실상 별로 없는 겁니다. 대출에 대한 제한이 딱 걸려버렸다 보니까 송파에서 강남 들어가실 분들은 사실은 조금 이제 하나 더 점프해서 찐 강남으로 들어간다는 욕심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에 비해서 강남권 시세 너무 높고 대출도 제한이 걸려버리다 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남 3구에서 송파의 경우에는 매물이 조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다. 좀 차이가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규제 당일부터 해서 어떤 거래들이 있었나 잠깐 볼게요. 규제 지정 일주일 서울 앞서 매매 절반 이상이 가격이 상승한 거래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신고가 거래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은 조정을 해서 호가를 좀 낮춰서 급하게 정리하는 매물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또 뭔가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지역별로, 물건별로, 단지마다 또 어떤 매도자와 매수자의 환경 따라서 굉장히 다른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 몇몇 지역들은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갭 투자도 아예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과감하게 계약금 던지신 당일날 넣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에 지금 높은 거래들이 좀 찍힌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먼저 보여드린 거 대흥 태영이에요. 대흥동 태영. 마포에 굉장히 탄탄한 대단지 구축 아파트죠. 교육 여건이 좋은 이 아파트가 10월 15일에 21억에 거래가 되고, 또 약간 저층 20억 5천에도 거래가 2건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더 추가될 수 있겠지만 일단 확인되는 것들은 이렇게 되고요. 또 현석동의 레미안 마포 웰스트림, 제가 좀 추천 좀 드렸던 아파트였는데, 자, 이게 지금 9월 말에 21억 8,500의 거래가 찍힌 이후에 10월 11일 그리고 10월 15일 날 들어오면서 26억 7천 그리고 27억 5천에 거래가 되면서 굉장히 가파른 가격 상승을 딱 이뤄내면서 거래가 이제 멈추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가파른 상승, 그리고 여기 행당동에 있는 서울숲 리버브자이, 여기도 보시면 9월 28일까지 거래가 확인된 게 26억 9천이었었는데 10월 15일에 27억을 딱 찍어주면서 최고가로 딱 거래가 찍힌 이후에 규제를 맞이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규제 당일날 거래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현대프라임 광진구에 굉장히 좋은 입지를 자랑하는 구축 아파트인데, 여기도 지금 10월 11일에까지 거래된 게 21억 2천이었고, 그전에도 21억의 거래가 있었긴 했지만 10월 19일, 이게 뭡니까? 토어제 지정 마지막 전날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인데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22억에 최고가를 탁 찍고 거래가 끝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는 곳들은 물론 가격이 좀 조정된 곳도 있지만 막판에 급하게 좀 물건을 잡으려는 분들과 어떤 매도자의 어떤 필요가 맞닥뜨려지면서 좋은 호가에 또 매수하시는, 좋은 호가를 잡아서 매수하시는 분, 좋은 호가에 파시는 분들 이렇게 되면서 신고가 나온 단지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매도를 하려던 분들, 매도를 지금 하진 않았지만 하려고 하셨던 대기자분들이 지금 거래가 잠기더라도 심리는 어떻겠습니까? 저가격이 최종적으로 이 규제 전에 딱 규제 전까지 찍힌 가격이니까 내 물건은 저보다 낮게 팔아야지, 안 그러죠. 어차피 거래가 안 될 건데 내가 지금 저 가격보다 낮게 팔아봤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호가를 조금 더 높이거나 그 가격 이상으로 조금 그래도 가격을 올려놓고 매도가 안 되면 말지라는 생각으로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자, 경기도 잠깐 가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 분당, 성남 이제 수정구나 분당구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매물이 급격하게 감소. 이제 팔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차피 매물을 내놓아 보았자 이 물건을 팔아서 내가 어디 갈 수가 없네. 대출도 제한이 돼서 적극적으로 매도하기가 어려운 환경들이 되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도 과천도 지금 급격하게 매물이 감소와 급감하는 모습 나옵니다.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 하남 모두 매물이 굉장히 감소한 어떤 모습들, 규제 직전까지 규제 8월 15일 이후에 거래 매물이 굉장히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규제가 아닌 곳 화성시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죠. 거래도 많고 많은 분들이 주요한 이제 그 GTX 동탄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그리고 또 거기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주거 환경이 좋은 동탄의 아파트들을 지금 살펴보고 계신 중입니다. 드디어 동탄에 이제 볕이 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동안에도 입지가 좋아서 제가 항상 좋은 지역이다 말씀드려왔지만 이제서야 좀 더 어떤 이 시장의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환경이 됐다. 규제로 인한 상대적인 풍선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는 환경이 됐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매물이 별로 잠기지 않고 잘 나와주고 있고요. 남양주도 지금 굉장히 수혜지 중에 하나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매물들이 여전히 있고, 부천 소사 굉장히 상대적으로 서울 접근성 좋은데 그동안 좀 관심이 많이 멀어져 있었던 곳인데 광명이 안 된다니 그러면은 어디가 좋지? 부천도 괜찮은데? 그런 분들이 보실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용인 기흥 바로 옆에가 수지인데 우리는 왜 안 걸렸어? 완전 대박이야. 여기도 지금 그렇게 매물들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이 아니다. 권성구 호재도 있고 괜찮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주거의 환경들이 아주 뛰어나지 않더라도 교통 호재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안 묶였어. 그래서 역시 굉장히 많은 매물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고양 덕양구 여기 역시 서울 접근성 좋고 GTX도 들어올 테고 앞으로 변화들이 많을 건데 살기도 좋은 상품성 괜찮은 물건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좀 수혜를 보겠구나. 매물이 많이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매물만 많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규제 지역의 주요 단지들이 지금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일단 구갈동의 힐스테이트 기흥을 보죠. 여긴 기흥구로 들어가니까 규제 지역이 아니죠. 최근에 보시면은 10월 10일까지 9억 4,500에 거래됐던 물건이 있었는데요. 10월 18일 9억 9천, 그리고 10월 21일에 10억 6천에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탁탁탁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양 메가트리아 요즘 지금 계속 그 호갱노노 같은 데서 최상단에 검색되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만안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안구가 아닌데 대단지 상품성이 괜찮은 대단지 아파트라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급격하게 러브콜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규제 바로 다음날, 규제 당일부터 해서 그 다음날까지 계속 호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규제 전까지는 약간 물건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9억 전후에서 또는 좀 약간 우수한 물건은 9억 중반 이렇게까지 나왔었는데, 규제가 딱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거래들이 쭉쭉쭉 나와주고 지금 계속해서 많은 거래가 나와주고 있고, 신고가 안 된 거래건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호가가 기본적인 호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 몇 천만 원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메가트리아도. 자, 그리고 여기 토평동 어디죠? 여기 구리입니다. 구리에 있는 투표마을 이편한 세상, 여기도 위치가 괜찮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다가 9월까지는 9억 7천에 거래했던 물건인데 지금 10월 15일 당일, 규제 당일에 11억에 매수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물건 자체도 좋았겠지만 층수가 16층이니까 여기에 이제 한강이 아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잡으셨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가 수혜가 될 것이다. 나는 구리에 워낙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사놓아야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탁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냐면 시장이 굉장히 차분하게 착 가라앉는 시장으로 갈 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막상 시장은 좀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야 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뭐 주요한 지역들, 마포, 성동 이런 지역 외에도 이제 막 관악구라든가 성북구라든가 이렇게 좀 살만한 주거의 환경들이 좋은, 그리고 아파트가 대거 포진돼 있어서 주거의 환경들이 굉장히 괜찮은 그러한 아파트들의 거래가 많이 증가하는 중에 있었는데, 이것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냥 아예 딱 묶어버렸고 대출도 굉장히 세게 제한을 해버렸죠. 이러다 보니까 이 정책이 사실상은 어떤 정책으로서의 굉장히 심도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환경들을 잘 알아보고 잘 따져 보아서 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것저것 따져서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해서 괜히 어디론 거 조금씩이라도 세고 이런 거 싫으니까 그냥 다 묶어. 약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또 풍선 효과는 또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안양은 다 묶진 않았고 또 용인을 다 묶진 않았고 이런 식으로 틈새들이 또 결국 나와서 또 풍선효과는 또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서민들은 주거의 환경들이 굉장히 크게 훼손당하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 환경들이 정부가 원했던 그러한 방향과 그림으로는 절대 가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규제 지정 5일간 시장에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규제 발표 당일부터 해서 5일간, 5일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신고가 또는 금매 거래들이 많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지금 거래 건수는 아직까지 신고된 것은 조금 그렇게까지 많지 않지만 계속 그 거래 건수가 이제 늘어날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 높은 신고가 거래들이 이제 계속해서 확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반면에는 급하게 팔고 또 다른 걸 사시려던 분들이 당일날 동시 거래를 막 진행하면서 금매 거래 건들도 종종 나올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규제 이후에 이제 규제가 적용된 다음에 서울 상급지 매물은 잠김 현상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팔 목적을 잃었어요. 가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겼고 또는 호가를 굉장히 높여놓습니다. 어제 봤던 물건하고 오늘 봤던 물건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물건들이 많고요. 실거래 신고된 거에 비해서 몇 억이 올라가 있는 물건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거래가 가능했던 어떤 타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또는 이제 주변의 유사 단지들의 어떤 거래 환경을 고려해서 지금 나는 18억에 거래된 게 최종이지만 나는 21억에 팔아도 전혀 무거운 가격이 아니다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안 팔면 나도 갈 데도 없어. 그래서 호가를 높여도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 나는 그러면 나도 갈아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가가 높게 나오니까 시장이 지금 눌리는 환경으로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죠. 자, 그리고 오히려 기존 규제 지역의 경우 강남, 상구, 용산, 기타 이제 토어제가 있었던 재건축 단지들 이런 곳들 아니면 신통계획 이런 곳들은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여유롭게 대응하는 이제 우리가 오히려 조금 나은 환경인데 라고 생각이 되는, 그래서 매물을 거둘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별로 큰 여파 없는, 변화 없는 그대로 모습이다. 그리고 재개발 정비사업장 이쪽이 중요합니다. 상대적인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가 좀 올라가거나 가격이 높은 가격에도 지금 일단 내가 좀 무거운 목돈을 가지고 갭 투자를 하려던 분들에게는 상급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정비사업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여실히 판단되다 보니까 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재개발 쪽은 계속해서 아마 좀 가격의 어떤 그 에너지가 결국 떨어지지 않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입니다. 풍선 효과가 빠르게 올까 말까만 얘기 많았지만 어떤 분들은 뭐 서울만 올라간다. 근데 제가 그렇게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되게 보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풍선 효과의 어떤 그 기대감도 있습니다. 매도자 자체가 우리 지역이 이제 올라갈 거야 라는 그게 있어서 우위라고 느껴요. 매도자가 우위. 그래서 호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보면 내려오겠지만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가격들이 호가 높은 호가에도 거래가 나옵니다. 신고가에도 거래가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그 어떤 매수의 힘을 보시는 또 다른 수요층들도 지금 사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죠. 투자처를 잃은 자금 또는 실수요자 이런 분들이 당장은 자금은 제한이 있고 갭으로 사놓으려는 수요자분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풍수효과 기대되는 입지로 계속 매수를 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자, 그리고 탄탄한 실수요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가격이 무겁지 않은 그런 단지들을 통해서 계속 매수를 진행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여파가 적을 것이다. 이제 약간 우리가 서울에서도 급지가 좀 중하급지에 속하는 지역들은 여전히 거래가 좀 안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분간 거래량은 좀 적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토어제기 때문에 거래가 나와도 한 달에서 뭐 한 달 반 뒤에야 거래 신고들이 확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거래가 확실히 줄었다. 확실히 거래가 실종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비규제 지역의 어떤 선호 단지들 또 규제 지역 내에서 실수요자들이 이제 매수하시는 지역들은 꾸준하게 거래가 어느 정도 유지해 주면서 강보합세가 유지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이제 한 12월 초까지 그렇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12월 중순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 한 2달 정도 보는 겁니다. 2달. 자, 추가적인 완화 조치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거 뭐냐면 뭐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금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공급 자체를 지금 제한하고 많은 어떤 서민의 어떤 실제적인 주거의 환경들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모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도 줄여 또 실제적으로 내가 재산권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없어. 양도세 1가구 2주택 나는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으려면 이때까지 팔아야 되는데 토지에 묶여서 팔 수가 없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굉장히 지금 실제적으로 구체화될 때마다 그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이 정부에 압박하는 어떤 요소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조금씩 이런 것들은 빼줄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조정해줄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지방선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는 힘이 셀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충격을 좀 줄 수 있고 이번 규제 같은 경우에는 뭐 충격이라기보다는 정말 좀 너무 황당무계하다고 할까요? 너무 좀 분노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었지만 그래도 그 정책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 시장의 이 강한 힘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규제를 맞이하셨지만 이 규제를 너무 중요한 어떤 변수로 두지 마시고 본질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어디로 갈 것이냐. 제가 느끼는 것은 규제가 이렇게 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규제 지역으로 빠르게 가서 선점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규제 지역이 이렇게 묶이니까 오히려 다른 선택지, 빌라를 선택하시는 분도 있구나. 재개발을 빠르게 보시는 분도 있구나. 이것들이 또 아직까지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이 지금 내재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게 어느 시점부터는 약간 이 어떤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제어가 안 될 만큼 지금 뜨겁고 강하게 위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들을 그냥 저렇게 억지스러운 규제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좀 더 본질적이고 이 어떤 여러 이 시장의 여건들을 고려한 시장의 흐름을 순응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정책들을 쓰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시장 안에서도 늘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내시고 좋은 기회를 잘 포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경제 유선영입니다. 감사합니다.